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원래 다른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진도를 좀 빼려고 13700K에 지금 Z70 게이밍 X 상태에서 이제 언더볼팅을 좀 해볼 거예요. 13600K 언더볼팅은 제가 하나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13700K 언더볼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에 그 쿨러가 싱글 타워 공랭 쿨러 AG400 제가 사놓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2만원대 쿨러예요. 그래서 일단 온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순정 상태고요. 바이오스 순정 상태고, 시네벤치를 한번 돌리면 지금 상온은 실온 24.1도예요. 뭐 따뜻합니다. 겨울치고. 클럭은 53, 42 정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캐시는 45배수죠. 자, 온도 100도 쳤어요. 보면 스로틀링이 낮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100도를 쳤고요. 사용 전력은 245, 247 정도 쓰는데 이 정도에도 온도가 100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13700K랑 13900K는 정말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싱글 치고는 싱글 타워 공랭 치고는 그나마 그렇게 스로틀링이 많이 안 났어요. 온도가 거의 이제 90도 후반대가 나왔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물론 이게 한 30분 돌리면 난리 납니다. 30분 돌리면 계속 이제 쿨러 자체가 뜨거워져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요. 아무튼 한 바퀴는 정상적으로 되고, 뭐 게임 하면은 몇 도쯤 찍을까요? 게임 하면 한 뭐 한 7, 80, 90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걸 언더볼팅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정규 스펙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펙 보시면 아까 터진 것처럼 53배수와 42배수 정도, 그리고 이제 추가 부스터로 한 배수 정도 더, 아마 코어 한두 개 정도 54배수 터지는 구성일 겁니다. 이따 바이오스 들어가서 볼게요. 맥시멈 터보 파워 253이라고 써져 있는데 비슷하게 터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덜 터졌네. 온도가 높아서 그런가? 자, 아무튼 자, 이거를 이제 언더볼팅을 할 거예요. 정규 스펙 기준으로 언더볼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바이오스 진입하고요. 자, 바이오스 진입하고, 예, 아까 시모스 클리어를 해서, 자, 순정 상태고요. 클라이브 램 2개. 맨컨이 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13600K로는 7600을 했는데 같은 램인데 얘는 7600이 안 들어가더라고. 같은 걸로. 바이오스는 F3K, 더 신규 버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랭 쿨러라서, 자, 여기에 CPU 팬이 이제 공랭 쿨러 연결된 거고, 얘는 램 쿨링 하려고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빼도 돼요. 지금. 근데 이제 램 쿨러용이고, 뭐 일단 어드밴스드 모드 들어가면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뭘 할 거냐면 퍼포먼스 이거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게요. 이 CPU는 어떻게 쓰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면, 자, 요렇게 두 개 코어만 사용할 경우에 54배수로 동작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개 코어는 53배수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 코어는 42배수 동작하게 되어 있고, 자, 이거를 건드릴 건 아니고요. 자, 다시 오토로 바꾸고, 이게 53배수, 42배수, 45배수. 이게 아까 올코어 부스트 돌렸을 때 나왔던 스펙이죠. 이거를 이제 전압 몇에서 도는지 찾을 거예요. 일단 넉넉하게 픽스드로 주고 넉넉하게 1.3V 넣어 보겠습니다. 너무 높을 수도 있는데요. 높으면 내리면 되죠. 너무 적으면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넉넉한 값을 넣고 이제 줄여 가겠습니다. 자, 53배수, 42배수, 45배수가 동작을 하는 CPU의 전압을 찾는 거예요. 자, 일단 수동으로 넣었기 때문에 53, 42, 45가 고정이 됐고, 한번 시네벤치 한 바퀴씩만 돌려볼게요. 지금은 일단 지점을 찾는 거니까 임계점 정도를 찾아야 돼요. 온도 이 정도 나오는 거 봐서는 아까 1.3V 이상 들어갔나 봅니다. 전력 사용량이 줄었죠? 228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바퀴가 안 돌아가는 지점을 찾을게요. 한 바퀴가 안 돌아가는 지점. 저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다운업이라 그래야 되나? 바텀업이라 그러죠? 바텀업 방식을 선호합니다. 뭐 둘 다 특징이 좀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나 아니면 잠시만 이거 먼저 좀 끄고 이거를 디세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압을 좀 만질 거니까 얘를 좀 디세이블로 바꿀게요. 그리고 혹시나 또 시모스 클리어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다 바이오스를 저장했고요. 자, 이제 전압을 낮출 건데요. 1.25 좀 크게 갈게요.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값 찾는 거니까. 그리고 바이오스 저장했으니까 0.05 단위로 지금 내려보겠습니다. 전압을 일단 처음엔 넉넉하게 주고 스펙상 클럭이 돌아가는 거를 일단 찾는 게 좋습니다. 전압을 넉넉하게 주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일단 돌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 돌아야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줄여 나가는. 근데 이제 말이 언더볼팅이지만 점점 점진적으로 내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찾는 방식하고 올리면서 찾는 방식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냐 할 수도 있을 건데 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한 바퀴 돌려보고요. 전압이라는 게 디지털 값이 아니에요. 아날로그 값이라서 전압을 예를 들어 1.3V를 줬어요. 1.3V를 줬더니 한 요정도 들어갔어. 에러 나죠? 지금 모자른가 봐요. 1.3V에서 1.29V를 주면 요정도, 1.28V를 주면 요정도, 이렇게 조금 내려가겠죠? 그런데 처음 전압은 여기까지 일단 치솟았어요. 여기까지 치솟고 전압을 미세하게 점점 조정을 하면 이게 오른 상태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수정하면 한 번에 팍 떨어지진 않아요. 조금씩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느낌적인 느낌. 실제로 제가 전압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 전압이 요 라인에 걸쳤는데 여기가 안정화가 됐다고 쳐요. 여기가 안정화가 됐어. 잘 돌아갔어. 그리고 여긴 안 돌아가. 그래서 이걸로 써야겠다 세팅을 하고 잘 이제 뭐 안정화가 잘 됐으니까 이제 잘 쓰다가 컴퓨터를 껐어요. 파워도 끄고. 그러다 파워를 켜고서 다음날 컴퓨터를 사용하려니까 에러가 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워를 껐다가 다시 켜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여기까지만 올라온 거야. 이렇게. 이게 아날로그라서 그래요, 전압이. 그래서 좀 여유를 줘가지고 좀 높게 썼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에 안정화 됐던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텀업 방식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 일단 제가 1.25V 안 되는 걸 찾았잖아요. 여기 1.25라고 할게요. 여기가 지금 이 라인이 1.25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올려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좀 덜 올라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면 조금씩 덜 올라가고 한 번에 팍 조정하면은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가면 여기까지 도달할 때는 안 되잖아요. 지금 모자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밑에 라인에서 안정화가 됐다고 쳐요. 이 밑에 라인에서 안정화가 됐어. 잘 쓰다가 컴퓨터를 끄고 파워도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그러면 전압이 이제 슉 치면서 이걸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안정화를 받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가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요것만 넘어가면 요 위에서는 잘 돌아간다는 거죠. 요 위에서는 전압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텀업 방식을 추천합니다. 근데 바텀업은 일단은 안 돌아가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돼. 이렇게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낮은 값을 쓰다 보면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모스 클리어 방식을 숙지하시고요. 언더볼팅도 오버클럭입니다.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 방식을 숙지하시고 바이오스 저장하시고 안 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이제 올리면서 돌아가는 지점을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돌리자마자 에러가 났잖아요. 그러면 돌리자마자 에러가 나면 한 2단계 정도 올려줍니다. 0.02 정도. 돌리자마자 죽은 경우는 0.01 정도만 올리면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1.27로 0.02를 올려볼게요. 일단 부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잘 되는 값에 많이 근접을 했다는 겁니다. 근접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전압이 많이 부족하면 부팅조차 안 돼요. 부팅조차 안 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CPU에서 오류율이 높으면 그 OS를 돌릴 때 이제 막 연산이 들어가잖아요. 부팅할 때. 그 연산이 많이 실패가 나면 블루 스크린 뜨거나 아예 부팅이 안 되거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OS가 부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OS를 동작시킬 정도의 처리량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류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오버클럭은 거의 확률적인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수도 없이 실패가 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 보니 실패한 경우 재연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잘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돌렸을 때 증상을 보고 전압을 얼마나 줘야겠다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이래도 88도네. 제가 볼 때 이거 30분 돌리면 100도는 다 칠 것 같아요. 싱글타워 공랭으로. 오늘 내가 이 가능한 값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한 바퀴 무사히 돌아가면 이제부터 30분 후 돌립니다. 지금부터 30분씩 돌리면서 이제 전압을 점점 올려가면서 에러 안 나는 지점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올리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해요. CPU 오버클럭이라는 거 자체가 오버클럭이든 언더볼팅이든 그냥 배수 넣고 그 배수 동작하는 클럭을 그냥 찾는 겁니다. 클럭을 찾는 게 아니라 전압을 찾는 거예요. 배수 넣고 그 배수가 들어가는 잘 동작하는 전압을 찾는 거고, 그 찾을 때는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시네벤치 정도의 부하량이면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커버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에러 났죠? 전압 모자른 거예요. 만약에 정말 헤비한 작업을 하신다. 시네벤치만 1시간 정도 돌렸는데 에러가 없었는데 내가 하는 작업이나 게임이나 뭐 돌릴 때 에러 난다. 그게 CPU 오버클럭 실패 증상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계속 돌리시면 돼요. 그게 더 부하량 높은 거니까.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안정화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라이트하겠어. 굳이 시네벤치 정도까지의 부하량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좀 더 라이트한 걸로 쓰고 라이트한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부하량이 그러면 적겠죠. 적으면 그러면 온도도 낮을 거고, 그러면 클럭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사실상. 물론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네벤치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화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뭐 이것도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링스 돌리고 그러죠. 지금 12, 13세대 들어와서 링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차하면 링스로 안정화 보셔도 돼요. 내가 이제 좀 빡세게 굴리겠다 싶으신 분들은, 정말 쓰다가 오류가 한 번도 안 나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화 돌리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이 연산 속도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엄청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에러가 뭐 돌리자마자 죽어도 그 사이에 연산을 엄청 하다가 성공하다가 실패 난 거거든요. 그 확률적으로 에러 발생률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덜 나게. 에러가 덜 나게. 밥을 충분히 줘서. 이거 일단 닫고, 이 정도 쓰네요. 이제 스로틀링이 안 나면 배수는 뭐 고정해 놨으니까 그 정도 터질 거라고 보고, 주로 온도랑 사용 전력량 보시면 돼요. 근데 벌써 95도네. 이거 30분 잘 돌아간다 해도 제가 볼 때 100도 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스트 100도 쳐버리면 이제 테스트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게 스로틀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럭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더볼팅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 차라리 클럭을 낮춰서 전압을 낮추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게요. 창문을 열겠습니다. 잠시만요. 에러 났으니까 전압을 0.1 올리면서, 지금 방온도가 이걸 돌렸더니 25.5도까지 상승했어요.
자, 특단의 조치 창문을 열었고요. 다른 분 따라 하시는 분들도 창문 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온도가 너무 높다 하시면, 근데 내가 싱글 타워를 고집해야 돼. 그러면 이제 지금 52배수 이거 못 쓰는, 53배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온도가 53배수 쓰고 싶은데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쿨링을 개선하세요. 듀얼 타워로 쓰든 수냉 쿨러를 달던. 근데 나는 정말 쿨러를 이거밖에 못 써. 이걸 써야 돼.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 나는 온도가 더 낮았으면 좋겠어. 하면 얘가 52배수 내리는 겁니다. 52배수 내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얘도 한 배수씩 내리세요. 44, 44. 그러고 나서 다시 전압을 내려서 다시 안정값을 잡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따가. 근데 아무튼 저는 지금 창문을 열었고요. 일단 53배도 돌아가는 전압값을 일단 찾아볼게요. 찾아는 볼게요.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결국 싱글 타워는 결국 쉽진 않다. 싱글 타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클럭 내리면 되지 뭐. 이따 보여드릴게요. 클럭 내려서 싱글 타워도 성능 조금 줄이면 되지, 성능을. 아이고, 이게 습관적으로 이걸 눌러버렸네. 잠시만요. 제가 맨날 메모리 테스트만 하다 보니까 이걸 틀어야지. (30분) 온도 내려갔어요. 무슨 창문 열어서. 전압은 제 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니 따라 하셔도 좋은데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율이 CPU마다 달라요. 제 CPU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값 넣고도 온도 저보다 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더 높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같은 배수를 넣었는데 저보다 전압이 더 낮은 데서 잘 돌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전압을 더 줘야 잘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CPU 수율이 달라서 그래요. 뭐 쿨링 개선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수율 좋은 CPU를 영입해서 해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새 SP 검증된 걸로. 근데 13700K는 거의 없긴 한데요. 뽑기 하시는 분들이 수율 공개하고 파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율 좋은 거 쓰시면 온도가 착해요. 같은 클럭을 넣을 때 언더볼팅을 하면 전압이 더 낮은 전압에도 돌아갑니다. 근데 뭐 수율 좋은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13700 안 쓰죠. 13900 쓰실 거예요. 13900KS나 어차피 900이나 700이나 둘 다 8코어짜리라 P코어가 8개짜리죠. 창문을 열었는데도 95도 정도네. 제법 잘 돕니다. 근데 계속 돌려보세요. 잘 돌다가 한 20분, 25분 이렇게 한 2분 남겨놓고 죽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시네벤치는 저는 못해도 한 30분씩 2번 해서 1시간 정도는 돌려보시라고 권장을 하고요.
그냥 잘 때 한번 켜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한번 더 켜고 그리고 퇴근해서 안 꺼져 있으면 그럼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95도 정도 유지가 되네. 지금 상온은 24.9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네요. 창문을 열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바람이 잘 안 오는 것 같고 에러 났어. 자,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으니 오래 돌리시라는 겁니다. 전압을 더 줘볼게요. 전압을 더 올리면 올릴수록 확률적으로 에러 발생률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금 한 4분, 5분 좀 안 돼서 죽었죠. 한 5분 동안 연산을 했을 때 5분 동안 돌아가는 모수, 연산의 모수 대비 에러가 딱 한 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중단할 정도의 에러가 한 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발생률을 이제 줄여야 돼요. 밥을 더 줘서. 결국 1.3V 주게 됐네. 아까 순정일 때는 247W 정도 썼죠. 사실상 마진이 별로 없네요. 이 CPU가 247W에서 했는데 방금 돌리니까 220 몇 와트 정도였죠. 많이 못 낮추네요. 자, 야, 13600 쓸 때는 오버마진이 많아서 좋았는데 이제 순정 상태에서 한 20W 정도만 줄인 상태고요. 20W 정도. 제가 볼 때 한 5분 정도 돌렸을 때 아까 5분 좀 안 돼서 에러가 났으면은 그게 1.29V였죠. 그러면 제 생각에 이 CPU는 1.31 또는 1.32 정도면 충분히 쓸 것 같습니다. 그게 순정 상태보다 높은 건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높진 않겠죠, 사실. 근데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날지가 관건인데, 자, 실내 온도가 점점 떨어져서 24.4도고요. 본인들 방 온도랑 비교해 보세요. 방 온도가 추울 경우는 제가 한 18도 때도 본 적 있거든요. 그리고 케이스 쿨링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픈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웬만한 인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저보다 온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싱글타워 공랭은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봐야겠죠. 제가 볼 때 언더볼팅에도 이렇게 마진이 안 나오면 13700K를 싱글타워로 하는 거는 좀 요원한 것 같고요. 필연적으로 성능을 낮추면 사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해볼게요. 근데 성능을 안 낮추고 쓰는 거는 역시 싱글타워 공랭으로는 쉽지 않다. 수냉쿨러 쓰십시오. 수냉쿨러. 나는 도저히 수냉쿨러는 안 돼. 터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대장급 공랭 쓰시면 예를 들어 한 5, 6만, 7만 정도 하는 그 찾아보세요. 그 최근에 나온 쿨러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랭 쿨러가 좋은 거 쓰면은 2열 순행 정도는 다 잡아요. 2열 순행 쿨러 정도 성능은 잡기 때문에, 그래서 순행 쿨러 한 2열 정도 쓰시는 분들은 공랭 쓰시는 것랑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공랭 대장급이라 해봐야 가격, 그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PA120 SE 모델도 그것도 얼마 안 할 텐데. 그리고 공랭 쿨러는 사두면 정말 오래 쓰거든요. 웬만하면 싸구려 말고 대장급 사세요. 공랭 쿨러는. 물론 그건 보셔야 돼. 대장급을 사시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케이스 간섭. 저 같은 경우는 PA120, 피어레스 아사신 120 SE 모델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인텔 브라켓이 없어서 제가 그걸로 테스트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 배송으로 오고 있고요. 브라켓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장착하면은 램에 간섭이 생겨가지고, 간섭이라기보다 간섭은 없는데 쿨링을 못해요. 램 쿨링을. 램 위를 덮어서. 그래서 그 방열판도 드라군 방열판 이런 거 못 쓰고요. 그런 뭐 호환성 이런 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 상관없으시면 공랭 쿨러는 대장급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팬만 교체해주면 돼요. 팬이 소모품이라. 근데 타워 자체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니까요.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브라켓만 사거나 아니면은 그 유통사에 얘기해가지고 하나 받으면 돼요. 택배비 정도 내면 보내주고 하니까. 잘 돌아가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5분 넘게 돌렸는데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돌려보세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로 요 정도 돌아가요 정도 보여드리는 선에서 일단 요거를 마무리 짓고요. 한번 진짜로 다시 창문 닫고 온도를 낮춰 보겠습니다. 어떻게? 클럭을 낮춰서요.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잡아 볼게요. 일단 CPU 성능은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제 마우스 있는 쪽에 유어 시스템에서 렌더링 점수 30890 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죠. 보통 13700K가. 일단 성능적으로 뭔가 모자르진 않고 있고요. 방 온도에 따라서 이 정도 스로틀링 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름까지 감안하고 인케이스 감안하면은 제 생각에 이거는 거의 실사는 불가능하다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추 대략 7분 정도 돌아가고 있고, 순정 상태에서 247W 정도 썼지만 지금 한 230W 정도, 한 17W 정도 내렸어요. 이 정도에서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잘 안 돌아간다 쳐도 제가 볼 때 전압 0.01 혹은 아무리 많아도 전압 0.02 사이에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 CPU는 1.31 내지 1.32 정도 주면 충분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CPU 수율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건 기가바이트 보드 기준이고요. 이게 MSI나 혹은 ASUS나 이런 타 브랜드 보드로 가게 될 경우에 또 얘기가 다릅니다. 전압 기준은
LLC가 들어가는 수치 기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제가 1.3V를 줬다고 여기 보시다시피 1.3으로 찍히는 거 아니죠? 전압값 계속 바뀌죠? 이게 여기서 표기되는 전압은 내가 CPU의 인간 전압 플러스 LLC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 값이 추가가 되어서 실제로 CPU의 코어가 인가가 되는 겁니다. 이 메모장에 쓸까? 잠깐만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브랜드가 다르면은 전압을 1대1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기가바이트 보드, 그 다음에 A4, M4 보드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보드의 전압을 예를 들어 기가바이트에서 1.3V 썼다. 이거 A4 가가지고 1.3 이 가능하나? 아닐 수 있어요. 틀려요. 달라요. M4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V코어 전압 실제 CPU에서 처리되는 전압은 요겁니다. 요거 실제 V코어는 우리가 바이오스에서 입력한 값 거기에 LLC가 더해져서 실제로 CPU 전압이 만들어지고요. 이 LLC가 다 달라요. 보드마다. 이 오토 상태일 때 이 보드마다 심지어 이게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보드마다 LLC가 조금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V코어 더하기 LLC가 실제 CPU 전압이기 때문에 특히 기가바이트 보드가 최신 바이오스에서 이걸 좀 많이 조정해서 전압값이 꽤 높게 들어가는데 다른 보드보다 동일한 온도에서 좀 높게 들어가요. 전압이. 그래서 일단 실제 CPU 전압이 몇인지 모르잖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같은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같은 환경에서 온도를 보세요. 온도. CPU가 같은 온도가 나온다는 거는 비슷한 전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슷한 클럭으로 동작하고 있고 같은 환경, 같은 성능에서 온도 언더볼팅을 하고 뭐 오버클럭을 하고 아무튼 어떻게든 해가지고 세팅을 딱 타이트하게 했어. 타이트한 상황에서 온도가 몇이 나오는지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뭐 다른 보드에서도 그 온도가 나오는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온이 다를 수가 있어요. 테스트 날짜마다 상온이 다를 수 있음. 상온까지 맞춰야지 사실 동일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비교하는 걸 포기했어요. 기가바이트가 전압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많이 들어간다고 실제로 다른 보드보다 뿔딱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A4 보드 1.2x 정도 들어가는데 내가 기가바이트 쓰는데 1.3x 정도 들어가요. 내 거는 뿔딱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CPU 가지고 A4로 가면 1.2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걸 모르면 내 건 뿔딱이네요 하고 팔았어. 좋은 거 사왔는데 얘도 전압이 엄청 들어가. SP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근데 기가바이트 보드는 SP 조회가 안 되죠. 근데 이걸 A4 보드에 꽂으면 1.2대로 들어간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LLC도 할 말이 많은데 LLC 값은 뭐라 그럴까요? 이 전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지금 뭐라 그럴까? CPU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LLC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V코어 전압이 실질적으로 한 1.2V 정도 V코어가 들어갔는데 LLC가 0.2V 정도 쓴다. 그러면 이게 총 해서 1.4V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상태에서는 보시면 아이들 상태에서 1.4V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부스트 시네벤치 같은 부스트 돌리면 이게 뭐 요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막 떨어져요. 전압값이. 여기도 보시면 떨어지잖아. 최소값, 최대값.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환경. 이게 다 LAC 때문에 그래요. LAC가 여유분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클럭이 순간적으로 부스트 될 수가 있어요. 클럭이 순간적으로, 왜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거 두 개 코어만 쓸 경우에 54배수로 돌아요. 54배수가 필요로 하는 CPU 전압이 53배수가 필요로 하는 CPU 전압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13900K로 가면 이제 과간인 거지. 55배수가 58배수로 가고 13900KS에서는 56배수인가요? 55배수인가? 제가 아직 장착 안 했는데 얘가 60배수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단일 코어 혹은 두 개 코어만 쓰더라도 이제 그 한 개 코어에 들어가는 전압이 확 높아져야 됩니다. 확 높아져야 돼요, 갑자기. 그런 거를 이제 LLC가 조정을 한다는 건데, 물론 수동 오버클럭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전압값을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변 전압일 때 얘기입니다. 가변 전압. 전압이 계속 변할 때, 오토 상태일 때. 그래서 사실 LLC 조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칼 전압 뭐 이런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LLC 뭐 높게 잡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요건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이 실제 CPU 전압이 몇이 들어가든 간에 이 LLC를 조정하면 이 V코어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V코어가 낮아져서 이게 전압이 드롭 자체가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근데 아무튼 실제 CPU 전압은 어쨌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니까, 물론 미세하게 효율적인 구간이 또 있긴 해요. LLC를 막 이거저거 쓰다 보면 이게 더 잘 나오네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토 씁니다. 예. 효용을 뭐 잘 못 느끼겠어요. 자, 한 15분 정도 돌렸는데 잘 돌아가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잘 되거나 아니면 정정해서 1.31V 이내에서 안정화가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15분 정도 1.3V에서 잘 돌았으면 여기서 이후에 에러가 나더라도 전압 0.01 정도 주면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톱을 할게요. 제가 수다를 떠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스톱을 하고 넥스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창문을 닫을 거예요. 자, 찬 공기가 좀 유입돼서 실내 온도는 23.7도. 근데 뭐 계속 돌리면 금방 올라갈 거고요. 방 온도는 지금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을 닫아놔서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서 온도는 계속 벤치 돌리면 겨울인데도 따뜻합니다. 자, 이제 방금은 온도에 타협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성능을 타협해 보겠습니다. 53, 41, 44, 44 하나씩 낮춘 거예요. 뭐에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피콤 이걸 그대로 두고 피콤만 52배속 돌렸는데, 만약에 캐시가 1.3V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 52배속 내려봤자 전압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같이 내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씩 다시 올리면 됩니다. 일단 하나씩 한 배수씩 내려볼게요. 한 배수씩 내리고 전압을 다시 1.25 정도 써볼게요. 네. 아까 1.25에서 부팅이 잘 됐죠. 에러가 났긴 하지만. 그러면 1.25V로 한번 잘 도는지 보고요. 잘 돌면 전압 더 내리고, 잘 안 돌면 전압 올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성능이랑 타협을 하는 겁니다. 온도에 맞춰서.
아까는 성능에 맞춰서 온도를 타협했죠. 창문 열고 온도를 강제로 낮춘 거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온도를 낮췄고요. 이번에는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일단 한 바퀴 돌려볼게요. 다시 마찬가지로 안 돌아가는 지점부터 찾을 겁니다. 52배수, 41배수, 링배수, 44배수 들어갔고요. 실제로 그 유효 클럭도 52배수, 41배수 들어가고 있고, 1.25V에서 82도, 그 다음에 사용 전력은 200W 정도. 자, 한 바퀴 점수가 한 800점 정도 내려갔어요. 800점 정도. 자, 한 바퀴 잘 돌죠? 전압을 더 낮출 겁니다. 지금 한 배수씩 P코어, E코어, 캐시 배수를 한 배수씩 내렸는데요. 이제 적정 전압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올릴 겁니다. 올려서 올려보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리고 써야죠. 근데 아무튼 이따 다시 올려볼게요. 자, 이제 과감하게 1.2V 한번 넣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바이오스 저장하고, 자, 부팅 해보겠습니다. 가끔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바꾸는 게 그 시간을 많이 아껴줍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뭔가 이런 과감한 세팅이 좀 너무 나갈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더 소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안 되는 값을 먼저 찾고, 이게 아니지. 탑다운 방식의 또 단점은 계속 잘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에러가 안 나잖아. 예를 들어 처음에 1.한 3, 2V에서 잘 되는 거를 3일로 내리면 또 잘 되고, 1.3으로 내리면 또 잘 되고. 이거 언제 내리고 있어요? 에러를 찾아야 되는데, 에러 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52배수, 41배수에 캐시 배수, 44배수 잘 들어가고 있고, 온도는 80도 온도로 떨어졌습니다. 78도 정도 나오고 있고, 사용 전력 값은 196W. 야, 이거 좀만 더 내리면 이제 13600K 정도 쓰겠네요. 13600K가 순정 상태에서 B보드에서는 185에서 190W 썼었고요. 그 다음에 Z보드에서는 160W 정도 썼어요. 그리고 13600K를 수동 오버클럭 했을 때 한 190W 정도 썼죠. 실제로 동일한 전력에서는 13600K보다는 13700K가 점수가 더 높네요. 코어 개수가 많아서 에러 났습니다. 1.2V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1.2와 1.25 사이에서 한 바퀴 도는 지점을 찾을 건데, 방금 바로 죽진 않았고요. 왠지 여기서 전압을 0.02V 주면은 한 방에 될 것 같아서 0.2V를 주진 않고 0.01V 먼저 줘볼게요.
꼭 정확하게 임계점을 찾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0.02V씩 움직이면은 좀 더 안정화 값을 찾는 게 쉬울 겁니다. 보통 이렇게 에러 나는 구간에서 뭐 0.02, 03 이 정도 올리면 소소하게 그 근처에서 잘 되는 값이 있거든요. 0.02, 03, 04 뭐 그 정도? 자, 30분. 자, 올라갑니다. 52배수, 41배수, 44배수 동작하고 있고요. 온도는 77도, 78도. 사용 전압은 크게 안 올랐네요. 197W, 198W 정도. 자, 30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80도 넘겠네요. 넘었네. 쉽죠? 어렵나요? 그냥 클럭 넣고 그 클럭에 맞는 전압값 찾는 겁니다. 저는 CPU 오버클럭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좀 어려운 오버클럭 방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어별로 클럭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AMD 쪽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오버클럭, 뭐 CCD별 오버클럭, 그 다음에 저게 커브 옵티마이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거기가 더 복잡합니다. 그만큼 거기가 더 재밌고 CPU 오버클럭은 인텔 오버클럭은 간단해요. P코어, E코어, 캐시 각각 세팅해서 찾으면 됩니다. 뭐 램오버는 인텔이 더 재밌죠. CPU 오버는 AMD가 더 재밌고. 83도 정도 시네벤치에서 30분 돌려서 83 정도 나오면은 쓸만한 온도 같아요. 실온 지금 한 24도 정도로 조금 올랐고요. 전압 사용량은 조금 올라서 200W 정도 지금 쓰고 있네요. 3만 점 넘었나봐. 조금 올라갔네요. 조금이 아니 많이 올라갔네. 3만 188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내지 1시간 돌리고 요걸 많이 돌리세요. 그 다음이 스텝이 뭐냐면 이제 잘 돌아가는 전압을 찾았으면 그 전압에서 이제 방금 P코어는 52배수로 낮췄고 E코어랑 캐시를 이제 올려볼 겁니다. E코어랑 캐시를.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전압값 찾을 때 이거를 아이고 에러 났어. 전압값 찾을 때 이거를 충분히 안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E코어랑 캐시 배수 찾으려고 막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계속 에러가 나. 알고 봤더니 전압이 안 맞아. 전압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전압값 잡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넉넉하다 하면 안정적으로 돌아간 전압에서 0.0102 정도 더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밥을 더 주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사실 이 코어는 전압을 많이 안 먹습니다. 이 코어는 대세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캐시가 의외로 또 전압을 많이 요구해요. 물론 높일 때 얘기고요. 높일 때. 아까 처음 돌릴 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캐시 45배수라 그랬죠. 그게 올코어 부스트 상태 45배수고 이게 오토 상태이기 때문에 맥시멈 4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또 전압을 또 많이 요구한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전압이 오토 상태였으니까 고정값이 아니고. 자, 이제 30분 돌아가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아까 한 바퀴는 충분히 돌았으니까 실온 다시 금방 24.6도까지 올라갔어요. 자, 201와트. (30,000점) 간신히 넘겼네요. 성능 하락 한 800, 아까 3800대였죠? 근데 이제 아까 두 번째 이전에 돌릴 때 3148, 지금 148이고 아까 188까지 나왔죠? 그럼 한 점수 하락이 한 700점. 700점 정도. 그러면 몇 프로인가요? 이 3만 점이 1%가 300점이니까 2%가 600점이거든요. 3%가 900점이고 그러면 3%는 안 되고 2%에서 2.5가 좀 안 되니까 2.3%, 2% 정도 될라나요? 성능은 2.23% 정도 포기하고 온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아까 막 100도 찍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84도. 야, 86도. 한 14도 내려간 거네요. 100도 기준으로. 클럭 더 내리면 전압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타협을 보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타협을 보시면은 성능 하락이 심하니까 그때는 이제 13600K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고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 야, 이 정도 성능이면 13600K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면 이제 언더볼팅도 너무 과하면 아깝다. 적정값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쿨러는 좀 보강을 하시는 게, 싱글 타워, 야, 싱글 타워 쉽지 않습니다. 싱글 타워는 137K, 139K에서는 싱글 타워는 좀, 야, 이렇게라도 해서 써야 되나 싶은 그런 발열이 발생을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야, 이거 되는데? 나도 해볼까 싶은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쿨러 좋은 거 사세요. 몇만 원 더 들여서. 이중 지출 안 하는 방법입니다. 쿨러 좋은 거 쓰는 거. 쿨러는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기 때문에 하나 사서 오래 쓰세요. 오래오래. 좋은 거 사서. 딱 간섭 있나 없나만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 사시고 대장급 사시고 케이스에 들어가나 너무 크진 않나. 쿨러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드릴까요?
뭐 아실 만한 분들 많이 아시겠는데. 자,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멈췄나 봐. 돌다 말았어. 잠깐만. 내가 껐나? 이런 습관적으로 껐나 봐요. 다시 돌릴게요. 자,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다시. 잘 돌지? 커뮤니티 들어가면 요런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눌러요. 특히 쿨러 하는 거 보이면 좋은데 최신 기사 중에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어. 좀 멈췄는데 아무거나 눌러요. 그러고 나서 요걸 눌러. 그러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잠깐. 케이사 칼럼. 케이사 칼럼. 여기서 이제 쿨러, 공냉이든 수냉이든 쿨러를 찾습니다. 쿨러 리뷰한 거. 쿨러 리뷰. 요거 쿨러죠. 공냉이네. 이걸 눌러봐요. 그럼 쭉 내려요. 난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쭉 내려. 쭉 내리면 아이고 지금 부하가 걸려서 그런 겁니다. 부하가 걸려서 이씨 왜 없어? 없을 수도 있나 봅니다. 다시 다른 거 고를게요. 쿨러 쿨러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자, 화이트 모델이지만 이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쭉 내려서 왜 없어?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안 나오네 자꾸. 잠깐만 이게 아닌가? 요거구나. 잘못 눌렀구나. 그럼 그렇지. 여기서 쿨링 솔루션 다시 K사 칼럼이네. K사 칼럼 들어가서 쿨링 솔루션 그 다음에 순행이면 순행, 공냉이면 공냉을 골라요. 이거는 펜이니까 펜 말고 예를 들어 내가 공냉 쿨러 성능을 보고 싶다. 그럼 요거 아무거나 누르면 됩니다. 이게 궁금하진 않아요. 쭉 내리면 스크롤을 쭉 잡고 쭉 내리면 이제 성능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나오죠? 여기서 높은 거 사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성능이 좀 높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얘 싱글 타워잖아요. 싱글 타워. 그럼 싱글 타워끼리만 지금 좀 비교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싱글 타워. 제가 쓰는 AG40 여기 있네요. 와 이거보다 이게 더 좋네. 블루 스크린 났어. 전압 더 주랍니다. 블루 스크린 날 수도 있어요. 멈췄네.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마침 크리티컬하면 OS에 크리티컬한 에러가 발생하면 블루 스크린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뭐 자주 가끔 하는 얘기지만 그 뭔가 이제 안정화 돌릴 때 뭔가 문제 생길까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이 모셔두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뭐든 안정화 돌릴 때 다른 것도 빡세게 해봐야 에러가 나면 뭔가를 이제 조치를 해야지. 에러가 날까봐 몸살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돌려놓고 막 웹서핑하고 뭐 유튜브 틀어놓고 끊기긴 하지만 커뮤니티 글 같은 것도 읽어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전압이 이제 1.23V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온도가 이제 90도를 넘을 것 같기도 한데, 실온이 지금 상온이 26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30분 돌리겠습니다. 자, 다시. 자, 여기서 쿨링 솔루션 수냉 쿨러를 볼까요? 쭉 내리면 이거는 다 있네. 지금 나온 것 중에 뭐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얘가 온도가 제일 낮게 벤치가 됐죠. 두 번째로 그다음 호리즌 쿨러 서멀라이트에 라니 쿨러가 XY가 있고 SE가 있어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더 쌀걸요? 근데 얘도 성능 좋네. 근데 요새 이슈가 좀 있긴 했었는데요. LS720 쿨러 74.78도 X73이 유명하죠. X73 크라켄 X73 유명한데 그거보다 이제 좀 잘 온도를 잡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Z63 얘가 2열짜리예요. 2열 280짜리 사이즈인데 꽤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류진 뭐 이거는 되게 저렴한 쿨러인데 이거 가성비 좋아요. 근데 좀 빳빳하더라고 그 호스가. X73 RGB 자, 이거 RC1800 보이세요? 이거 공냉 쿨러입니다. 공냉 쿨러예요. 얘도 공냉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PRS 아사신 120 SE 얘랑 둘 다 공냉이고 AGB 620도 공냉입니다. RC1700 이것도 공냉이고 자, 이거 360 보이죠? 이거 3열 수냉 쿨러예요. 3열 수냉 쿨러보다 얘네가 공냉 쿨러지만 온도가 더 낮다는, 잘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장만해 두시면 오래 써요. 비쌀까요? 안 비싸요. 이거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사두고 오래 쓰는 거 생각하면은 물론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2만 원짜리 쿨러 쓰는데 갑자기 이거 한 7만 원짜리 사라 그런다 하면 야 이거 비용이 몇 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냉 쿨러 대비 싸요. 얘도 공냉이고 이것도 공냉이에요. 다 공냉이에요. 이렇게 세 개 다. 얘도 공냉, 수냉. 240 내지 360, 280 이런 거 전부 다 공냉이 아니 수냉 쿨러고요. 다 이제 농협 쿨러. 이제 농협보다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농협이 녹투아 농협, 팔라딘. 얘도 공냉, 수냉이에요. 얘도 수냉. 자, 보시면 2열 순행 잡는 공냉이 굉장히 많아요. 2열 순행 잡는 공냉. 그래서 2열 순행 2열 꼭 2열 순행을 써야 된다라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공냉도 의외로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 차이 그렇게 별로 안 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노이즈, 소음, PWM 대비 이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얘가 공냉이고 공냉, 공냉, 순냉, 공냉, 공냉, 순냉, 공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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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이니까 순냉. 순냉은 다 240 내지 360, 280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거 순냉, 순냉, 순냉.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데시벨을 고정시켰을 때 CPU 온도가 몇이냐, 그러니까 소음 대비 온도를 얼마나 잘 잡냐라는 건데, 일단은 요런 거는 이제 순냉 쿨러. 공냉은 그 공냉이 더 시끄러운가 봐요. 순냉 쿨러가 상단에 많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공냉이죠. 가격 여기 써있네. 이거 얼마라고요? 7만원. 7만 언더. 예. 요거 제가 집에 있는 건데 53,380원. 얘는 5만원 안 하죠. 이 농협 쿨러가 비싸요. 그쵸? 근데 농협보다 좋은 거 많이 나왔죠. 이렇게. 그다음에 싱글 타워 공냉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하위급 라인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요런 거 좀 성능 떨어질 만한 거 누르면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지금 2만원짜리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PC에 장착되어 있는 게 얘예요, 얘.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네. 이거 얼마짜리지? 가격 나와 있나? 가격. 나와 있다. 제가 22,400원짜리 쓰고 있는데요. 8만원, 6만원, 6만원. 와, 이거 좋네. 가격 대비 가격 대비 또 그 가격 대비 얘도 이거 한 3만원 정도, 만원 추가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네. 만원 추가하면요. 실질적으로 이거랑 제가 계속 2만원이라 하는 거, 저 이거 그 무슨 카드 할인 뭐 요런 거 받아서 딱 2만원 정도에 샀어요. 2만원 정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한 7,000원 정도 더 하니까 이게 되네. 온도는 한 2.78 2.8 정도 잡네요. 778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벤치 시키는 겁니다. 광고하려고. 이건 요거 디자인 이쁘던데. 아직 10분도 안 돌았어요. 이거 쿨러 광고 방송 아니고요. CPU 언더볼팅 방송 맞는데, 시간이 남는 김에 이제 제가 항상 뭐 돌릴 때 수다를 뭘 떨어야 되나 싶어요. 여기 성능이 제법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이거 아까 공냉 제일 위에 있던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커요. 그래서 이게 듀얼 타워이기 때문에 간섭 없을지 꼭 보셔야 됩니다. 아마 램 위로 이 팬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램 쿨링을 하려면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방열판 여기 보이시죠? 방열판 높은 거 못 씁니다. 근데 쓸 방법이 있어요. 요 뒤에 공간이 있는 케이스인 경우 요 펜 하나를 떼서 요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를 떼서 요 뒤에다 달고, 그 다음에 얘를 떼서 요 뒤에다 달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흡기예요. 공기가 요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 뒤에다 달 때도 공기가 요렇게 가도록 장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램 쿨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버클럭 내지 언더볼팅 뭐 요런 방송이다 보니까 램 쿨링을 강조하고 싶어서 굳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가리거든요, 램을. 그래서 꼭 케이스가 호환이 되는지를 한번 많이 검색해 보시고, 이런 거 사실 때는 지금 여기쯤 위치하고 있죠. 얘랑 벌 3도 정도 차이 납니다. 요런 거 좀 큰 싱글 타워 쭉 내리면 얘도 꽤 위에 있어요. 제가 쓰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 근데 아까 그 3만원짜리랑 비슷한 거 같네. 얜 7만원인데 얘 3만원짜리 사는 게 낫겠죠? 디자인은 뭐 뚜껑도 달리고 하니까 이쁘긴 한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요런 거에 이제 성능 좋다고 나온 것들을 주로 이제 견적 게시판에서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런 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10분 일단 넘게 돌아갔어요.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까처럼 블루 스크린 갑자기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항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 정도 돌리세요. 30분씩 2번. 근데 저는 일단 시간 관계상 스톱하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아까 P코어, E코어 캐시 배수를 그 한 배수씩 셋 다 내렸죠. 근데 셋 다 내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E코어 올리는 게 제일 만만한데 일단 P코어 영향이 클 거라고 가정하고 잠깐만 얘는 52 42, 45, 45로 해볼게요. 근데 혹시 이전압에 부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소리가 마이크가 방금 이상했던 것 같은데? 설마 소리 녹음 안 된 거 아니겠지? 소리 녹음 안 된 거면 얘기해 주세요. 쟤는 다시 녹화해야 돼서. 방금 제가 마이크를 좀 건드렸더니 소리가 소리 게이지가 안 올라왔습니다. 녹화 프로그램에서. 걱정되네. 자, 부팅 됐고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은 자, 45배수, 52배수, 42배수, 이코 42, 캐시 4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온도는 요 정도, 사용 전력은 요 정도. 성능은
다시 많이 회복이 됐죠. 3만대로 3만 초반. 지금 방 온도는 27도입니다. 잘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버클럭을 좀 더 가미를 해서 2코어나 캐시 배수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전압에서 1.23V에서 더 올릴 수 있는 수치가 있으면 더 올려보세요. 물론 안정화 열심히 돌리시고. 일단 피코어만 한 배수 낮췄더니 90도 인근에서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게임 돌리면 뭐 시네벤치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돌아가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죠? (52배수) 야, 이거를 13600K처럼 51배수로 낮추면 전압이 몇이 들어갈까요? 아마 한 1.15V? 지금 1. 아까 3V, 31V에서 지금 1.23V로 낮아졌으니까 0.8. 그러면은 1.1516V에서 51배수가 들어가겠네? 그런 거 보면 13600K가 수율이 좋긴 좋았었네요. 제가 쓰는 거. 이전에 13600K로 오버클럭 내지 언더볼팅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그때 51배수가 1.1V로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점수 좀 볼게요. 3407점. 실질적으로 아까 3800대에서 한 400점 정도밖에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CPU 성능 멀티코어 점수 자체가 400점 정도면은 1%, 1.23%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성능을 그 성능 하락을 감수하고 온도를 한 10도 정도 챙겼습니다. 제법 괜찮죠? 온도를 거의 한 10도 정도 챙겼고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게이밍 성능에서는 얘가 53, 54배수가 원래 순정 상태에서 나오는데 굳이 언더볼팅을 해서 52배수로 고정을 해 놓으니까 게이밍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어차피 온도를 최대치까지 갈구지 않으니까. 그래서 게임하는 유저분들은 뭐 2코어를 그냥 꺼버리거나 아니면 난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코어별 오버클럭이라고, 코어 개수별 오버클럭이라고 제가 13600K 그 언더볼팅 내지 오버클럭 영상 다룰 때 거기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지금 올코어가 52배수가 들어갔으면은 아마 싱글로는 53 내지 54배수까지도 잘하면 들어갈 거예요. 53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코어 한 2개 정도 53으로 세팅을 하면 못해도 게이밍 성능에서 2개 코어 53배수 정도는 챙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뭐 한 30분씩 두 번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안정화는 오래 돌리세요. 저는 영상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 안정화해서 쓸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또 CPU 뺄 거예요. 13700K 이거 다시 분해할 건데 이제 탈 게 많아서 할 거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뭐가 이제 영상이 뜸하다 싶으면은 제가 많이 바쁘거나 아니면은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 거. 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영상 마무리 짓고요. 아까 녹음이 안 됐으면 어떡하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영상 제가 편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영상은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소리가 안 나면 제보해 주시고 소리가 짧게 끊어졌으면은 다행인데 길게 끊어졌으면은 어떡하지? 걱정되네. 여차하면 다시 찍어야죠, 뭐. 아이 귀찮은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 문제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 3번 찍은 적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일단 영상 여기서 종료하고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싱글 타워 2만원대 싱글 타워로 89도 13700K 성능 3434점 성능 하락 대략 1% 2%도 1.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쁘진 않죠?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